이번 영상에서는 통계 분석에서 정규성 검정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내용은 절대적 기준을 제공하기보다는 각 상황에 따른 합리적 선택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화면에 제시될 의사결정 흐름도는 정규성 검정 방법을 선택할 때 유용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먼저 표본의 크기입니다. 만약 표본 크기가 50개 미만이라면 샤피로 윌크 검정을 권장합니다. 이 검정은 소규모 표본에서도 안정적이고 강력한 정규성 검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본의 크기가 50 이상이고 2000개 미만일 경우 데이터 분포의 특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분포 특성을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준 분포와의 비교가 중요한 경우에는 콜모고로프 스미르노프 검정, 앞으로는 이 검정을 KS 검정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KS 검정은 데이터 누적 분포 함수와 이론적 분포의 누적 분포 함수 간의 최대 차이를 측정해서 분포 적합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전반적인 분포 형태 비교에 유용합니다. 두 번째로는 꼬리 부분이 중요한 경우에는 앤더슨 달링 검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앤더슨 달링 검정은 KS 검정과 유사하지만 극단값이 나타나는 꼬리 부분에 더 가중치를 주어서 정규성에서 벗어난 꼬리 특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한편 표본 크기가 매우 큰 경우, 즉 한 n이 2000개 이상일 때는 먼저 데이터 유형을 파악해야 합니다. 금융이나 경제 데이터나 또는 시계열 데이터의 경우에는 자크베라 검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크베라 검정은 분포의 외도와 첨도를 이용해서 정규성을 검정하므로 금융 분야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비대칭적이거나 꼬리가 두터운 데이터 특성을 평가하는 데 적합합니다. 반면에 일반적인 데이터라고 한다면 다시 그 분포 특성에 따라서 KS 검정 또는 앤더슨 달링 검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 방법은 앞서서 표본의 수가 50 이상이고 2000개 미만 구간에서의 선택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준 분포와 비교가 중요하다면 KS 검정을, 또 꼬리부 표현이 중요하다면 앤더슨 달링 검정을 택하면 됩니다. 그럼 각 검정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샤피로 윌크 검정입니다. 샤피로 윌크 검정은 정규성 검정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소규모 표본에서도 강력한 검정력으로 유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표본 크기가 50개 미만일 때도 이 검정을 활용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또한 그 로이스턴 그리고 라흐만과 고빈다라줄루의 연구를 통해서 최대 5,000개 수준의 어떤 표본 크기까지 적용 가능하도록 확장하는 어떤 알고리즘이 제안된 바 있습니다. 즉 본래 그 소규모에 강하지만 개선된 방법을 이용하면 더 큰 표본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검정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검정은 먼저 표본 데이터를 크기 순서대로 정렬하고 정규 분포에서 기대되는 순서 통계량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데이터가 정규 분포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통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장점으로는 소규모 표본에서 탁월한 검정력을 보여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신뢰성이 높다는 점이 있습니다. 한편 단점으로는 큰 표본에서 매우 사소한 편차조차 유의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실제로는 거의 정규 분포에 가까운 데이터라도 대규모 표본이라면 비정규성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을 보완책 부분에서 제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QQ 플랫과 같은 시각적 검토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분포가 얼마나 정규성에 가까운지 또 편차의 효과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추가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시각적으로 데이터가 대각선을 잘 따른다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해도 실질적인 차이는 작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샤피로 윌크 검정은 표본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왔는지를 검증하는 것이지 표본 자체가 정규 분포인지를 직접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모집단을 대표하는 작은 부분 집합인 표본은 본질적으로 완벽한 정규성을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표본의 크기가 아주 작다면 정규 분포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정규 분포에서 추출된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왜곡된 형태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검정 자체가 모집단 정규성을 귀무가설로 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귀무가설은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이룬다는 것이며 이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모집단이 정규 분포일 가능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KS 검정의 주요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S 검정은 비모수적 검정 방법입니다. 특정 분포, 예를 들자면 정규 분포나 균등 분포 등을 데이터가 따르는지 확인하거나 두 표본 데이터가 동일한 분포를 갖는지 검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단일 표본 KS 검정으로 귀무가설은 데이터가 특정 분포, 예를 들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이 표본 KS 검정으로 귀무가설은 두 표본의 데이터가 동일한 분포를 가진다입니다. 검정 방법을 보면 데이터의 경험적 누적 분포 함수하고 가정한 이론적 분포의 누적 분포 함수, 즉 ECDF와 CDF 간의 최대 차이값, 즉 D값을 측정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판정합니다. D값이 클수록 데이터가 일반적으로 가정한 어떤 분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KS 검정은 비모수적이어서 추가적인 가정이 거의 필요 없고 다양한 분포 적합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또 표본 크기에 큰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다른 검정에 비해서 적용 범위가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평균 또는 표준 분산과 같은 모수를 정확히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완벽히 엄밀한 적용은 좀 어렵습니다. 또한 소규모 분포 표본에서는 검정력이 좀 떨어져서 차이가 있어도 놓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규성 검정의 한정 이렇게 해서 본다고 한다면 샤피로 윌크 검정보다는 민감도가 좀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데이터가 정규 분포에서 벗어났을 때 이를 발견하는 능력이 샤피로 윌크보다는 덜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KS 검정은 광범위한 적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분포 형태에 대해 비모수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용하지만 모수 정보나 또는 표본 크기, 정규성 검정의 감도 면에서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포 상황에 따라서 이 검정을 선택하거나 다른 검정과 병행해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앤더슨 달링 검정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앤더슨 달링 검정은 KS 검정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S 검정과 유사하게 경험적 누적 분포 함수, 즉 ECDF와 어떤 게 가정한 분포의 누적 분포 함수, 즉 CDF를 비교하는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분포의 모든 부분을 균일하게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앤더슨 달링 검정은 꼬리 부분에 더 집중해서 극단값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규성을 포함한 다양한 분포에서 극단값으로 인해서 분포가 왜곡되는 경우를 더욱 좀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검정 방법을 보면 이 검정은 데이터의 순서 통계량을 활용하고 이론적 CDF와의 편차를 가중합해서 측정합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꼬리 부분에 대한 가중치가 더 크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중앙 부분만 봤을 때는 알아차리기 힘든 정규성 이탈을 꼬리 부분에서 잘 포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장점을 살펴보면 이러한 꼬리 부분에 대한 민감성 덕분에 단순 KS 검정보다 정규성에서 벗어난 극단값에 더욱 예민하게,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즉, 눈에 띄지 않는 분포 변형을 포착하는 데 유리한 검정 방법입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KS 검정에 비해서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해질 수 있으며 표본이 매우 적을 경우에는 P값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따라서 그 표본의 규모하고 데이터 특성을 고려해서 적용하는 좀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앤더슨 달링 검정은 KS 검정을 기반으로는 하지만 꼬리 부분에 중점을 둔 분포 적합도 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규성 검정 시 극단값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계산 복잡성과 또 소규모 표본에서 갖는 한계성으로 인해서 상황에 맞는 적용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자크베라 검정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자크베라 검정은 데이터의 외도와 첨도를 이용해서 정규성을 판정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지만 외도는 분포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지를 나타내고 첨도는 분포 꼬리 부분의 두툼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 두 지표만 가지고도 데이터 분포의 치우침 정도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는 주로 경제학이나 재무학 또는 계량경제학 분야의 회계 분석 잔차나 금융의 시계열 데이터 등에서 분석 대상 데이터가 정규성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실증 분석에서 정규성 과정을 검정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검정 방법을 살펴보면 자크베라 검정은 표본의 외도와 첨도를 각각 정규 분포의 기준값, 즉 외도는 0, 첨도는 3, 이것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이탈 정도를 카이스퀘어 분포를 이용해서 통계적으로 검정합니다. 간단히 말해 표본이 이론적인 정규 분포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외도 그리고 첨도로 빠르게 측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점을 살펴보면 계산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외도와 첨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지표만으로 분포 특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해석에 용이합니다. 즉 추가적인 어떤 복잡한 계산 없이도 분포의 비대칭성과 꼬리 두께를 통해서 정규성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한편 단점으로는 표본 크기가 매우 작을 경우에 검정력이 떨어질 수 있고 외도 첨도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분포 형태에 대해서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즉 데이터가 정규 분포에서 많이 벗어난 형태라도 그 벗어남이 단순히 외도나 첨도만으로 포착하기 힘든 경우에는 자크베라 검정의 해석에 신중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자크베라 검정은 경제나 재무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단순하고 직관적인 정규성 검정 기법입니다. 그리고 외도와 첨도로 분포의 치우침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소규모 분포나 또는 복잡한 형태의 분포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제작하면서 다음과 같은 참고 문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참고 문헌을 제공해 주신 연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